조혁 증인 언제 입국했죠? 네, 이번 주 일요일 18일 날 몇 시예요? 입국했습니다. 도착. 17시 35분경으로 기억합니다. 네, 5시 35분경 대한항공으로 왔죠? 그렇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정말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긴급 제보에 의하면 조혁 대위는 입국하자마자 기무사와 동행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지금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2월 18일 오후 5시 35분 대한항공에서 내린 조혁 대위의 동선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CCTV 확인을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당일 CCTV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먼저 요청드립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예. 조혁 증인. 네. 저도 목포에서 왔어요. 제 자녀도 그런 계통에 하고 근데 여전히 거짓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느껴져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언론 인터뷰 당시에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하니 아니었다. 4월 22일부터 인수인계 기간이었다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의무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재해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뭐 간호장교도 의무실장 등과 함께 했다. 의무실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 일정에서 간호장교는 의무실장하고 같이 수행하죠? 보통. 외부 일정 말씀이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외부 일정할 때 의무실장이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예, 의무실장이 동행합니다. 그러면 조혁 증인 말대로 조혁 증인이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 근무했다면 네. 당일 수행은 의무동에 근무했던 신보라 대위가 수행을 했겠네요. 그렇죠? 국내 일정의 경우에는 간호장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외부 일정에 동행한다고 했잖아요. 외부 일정, 청와대 내부 말고. 의무실장이 동행하고 간호장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 동행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에 나가서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의무실장만 나오고 간호장교는 수행하지 않는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네, 국내 행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매뉴얼 의무실장한테 확인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청문회 신보라 대위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그럼 조혁 증인이 아니면 신보라 증인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본 의원이 보면 조혁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조혁 증인. 지난 20일 전이에요. 11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중이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20일 만에. 조혁 증인.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소식을 언제쯤 들으셨죠? 그때 거의 점심시간 때쯤이었던 것 그때 같습니다. 심정 어땠어요? 안타까운 기억에 남는 큰 사고였죠? 그렇습니다. 네. 11월 30일 조혁 대위의 그 증인의 언론 인터뷰에 봐보세요. 조 대위 의무대가 근무한 것이 그렇다. 청와대 근무할 때 신대위와 같이 근무했냐는 질문에 아주 똑부러지게 당시 신대위와 제가 인수인계 기간이었다. 청와대는 의무동과 의무실 두 개로 나뉘었는데 인수 기간 후 각자 다른 곳에 일했다라고 답변하고 의무동에서 근무한 것이냐 그 질문에 그렇다 하고 답변한 20일 전입니다. 신대위는 의무실에서 근무한 거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도 신대위와 당시 의무동에서 인수인계 기간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누가 봐도 인터뷰 당시에는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대답했다고밖에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시의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언론에 집중해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20일 전에 지금 인터뷰예요. 증인. 2014년 4월 10일 온 국민이 잊지 못하는 참혹한 참사가 발생한 날이에요. 증인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비밀을 풀 사람으로 지목되면서 여러 언론으로부터 주목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인터뷰를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억을 인터뷰할 때 착각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리라고 봅니까? 그 당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 이렇게 거짓이 봅니다.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35분 대한항공으로 입국하고 기무사를 만나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인천공항 CCTV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네, 그런 적 없습니다. 기무사에 가서 기억 조작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무사랑 어떤 아주 접촉도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조작의 냄새를 풍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혁 대의를 간호장교로서 그렇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오병우 증인, 동료 의원들이 정윤회 문건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이리 서열이 최순실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검찰에서 허위 문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차적이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부차적으로 봤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그때 비서관이었고. 그런데 여기 그 뒤로 민정수석으로 승진하셨죠. 그럼 재판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와 관련. 이번에 4월 달에 2심 끝났죠. 그 재판부에서는 직무 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건은 맞다. 이것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이에요. 그때는 민정수석이었어요. 비서관이 아니라. 그런데 그로 인해서 조홍천 지금 의원도 무죄로 해서 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증인은 그때는 민정수석이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지금 허위 문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허위 은폐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게 명백히 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지금 확인된 거예요. 지금 유출 부분이 기소가 돼서 유출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지금 지금 아까 여러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검찰에서 정윤의 문건을 허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 신경 안 썼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였다. 계속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민정수석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법원 판결은 유출 부분에 관한 판결입니다. 예, 윤수아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보충 질의 때 자, 이 문건에 대해서 직무 감찰의 민정수석 임무 중에 하나예요.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수행 하나로 작성된 문건은 맞다 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유출이라고 무슨 이야기예요? 이 문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니 유출 사건에 대해서 기소한 결과 재판 결과란 말씀입니다.